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비전을 봐서 지금 이제 5년 차가 됐거든요. 제가 지금 2022년에 18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거의 5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비전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비전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희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백그라운드를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게 된 스토리에 대해서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뮤지션이었고요. 저희 잡은 원래 미국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와 피아노 레슨을 병행하면서 이 일을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도에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뜨리잡의 부업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 제가 시작하기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모습은요. 지금 제가 작년에 라스카보스 여행을 갔을 때 여행에서 좀 많은 외모의 변화도 있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필라델피아에서 2년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오렌지 카운티 가서 2년, 또 지금은 작년에는 제가 달라스를 제가 사업하고 싶은 곳으로 중간 지점으로 정하여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5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주를 걸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했던 이유는요. 공정한 보상 플랜으로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공정한 보상,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회사를 고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그중에서 유산화가 공정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리소득, 저희가 말하는 그 권리소득, 잠을 자는 기간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득, 그 다음에 또한 무한소득. 이것을 이제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추가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면 내가 한계 없이 어떤 네트워크 회사는 한계가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벌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서나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온라인 사업. 그래서 제가 원래 뮤지션이었지만 저는 사실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그 수입에 한계가 있었고 시간 속에서 정말 노동 수입이 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또 엑스트라 수입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일반 사업들은 많은 투자 비용이 들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유사랑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연결돼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24개국에 나가 있잖아요. 원코드로 연결될 수 있는 24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24개, 뭐 여러 나라에 나가 있다고 하지만 원코드로 연결되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은 투자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유산화를 여태까지 건너온 여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유산화의 다른 직급을 달성하시고 여행을 달성하시고 하시는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어떻게 유산화를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약 한 3년 후인가요? 네. 그때 이제 실버 디렉터를 2021년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첫 유산화 여행, 엘리베이터 여행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도전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보너스 여행입니다. 첫 번째 여행을 달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퓨처 리더스, 그다음에 퓨처 리더스는 근데 현재 지급은 더 이상 이제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이제 여행이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4연속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엘리베이트 보너스 여행을 그리고 골드 디렉터가 작년에 제가 이제 7월 됐고 연속 이어서 제가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가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좀 놀랬던 것은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유산화가 24개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전 세계 1위 인컴 골드 디렉터로 달성을 하게 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직급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받으실 수도 있다. 한 주 소득을 받으시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덕분에 디렉터 서밋이라고 해서 13주 연속으로 600불 이상 평균적으로 CBP 저희가 받는 정산될 수 있는 소득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따시면 디렉터 서밋을 또 달성하실 수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번 연도에 갈 수 있는 디렉터 서밋을 달성한 상태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기회가 와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최다 연속 달성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본사에서 요청하셔가지고 첫 영어 세션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영어 세션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사업팀이나 고객분들은 현재 코리아, 재팬, US, 캐나다, 호주 이렇게 5개국에 계십니다. 저희 목표는 24개국에 저희 이제 모든 고객들과 파트너님들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저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90% 이상 온라인 비대면 비즈니스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가운데 저의 삶이 많이 변화였어요. 그래서 뭐 잠깐 이제 보여드리자면 유산화에서 이제 그 여행을 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사 직원들이세요. 그래서 본사 직원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이제 본사분들이랑 많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이 엘리베이터 여행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장님도 만날 수 있고요. 뭐 세일즈 매니저 뭐 여러 가지 경영진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유명하신 탑 리더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 여행이 저희가 보너스 여행 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여행이랑은 많은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주는 여러 가지 리더님들을 만나서 지금 왼쪽에 계시는 그 리더님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리더님인데요. 그 캐나다에 계시는 지금 20대 초반이세요. 근데 이분은 2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셔서 저보다 나이는 훨씬 더 어리지만 훌륭하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고요. 또 중간에 계신 분은 또 크리스탈 리더님이라고 하셔서 유방암에 걸렸던 환자였는데요. 유산화 제품을 만나서 건강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유산화 사업을 남편 제레드 크랩이라는 분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 17년 정도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한이아라는 분은요. 멕시코에서 오신 분인데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고 또 현재는 이제 기능학 쪽으로 해서 방송인이시고 또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지만 시간의 자유를 정말 얻고 싶고 하셔서 이 일을 처음에 거절하다가 제품을 알게 되고 이 제품력을 느끼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시고 지금 의사 선생님은 이제 풀타임으로는 그만두시고요. 유산화 사업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유산화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품력에 대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도 엘리베이터를 가시면 가능하시고요.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 많은 도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여행들이에요. 가족들 엄마 모시고 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남편 그리고 라스카보스 이렇게 해서 갔었고 이제 4년 차에는 요번에는 4회 차에는 제가 이제 또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나한테 강력한 Y를 이해하셔야 돼요. Y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이 있느냐. 그래서 잠시만 지금 음소거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Y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이 있느냐 해서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뮤지션으로서 제가 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벌고 있는 수입의 형태를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눠서 지금 이거는 이제 유산화 책자에서도 보셨을 거고 네트워크의 비전을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 본인의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E가 인플루에서 봉급 생활자입니다. 봉급 생활자. 그래서 월급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죠. 저 또한 그랬고요. 지금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였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저도 봉급 생활자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셀프 인플로이 해가지고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예를 들면 전문직이라고 하면 약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변호사 선생님, 또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업장을 본인이 여셔서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타를 주는 사항은 밑에 보시면 왼쪽에 계신 이 수입의 형태는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로 노동을 할 때만 아무리 전문직이 계시더라도 내가 전문직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 지금 사실 텍사스에서 지금 눈이 와가지고요. 저희가 3박 4일 동안 모든 가게가 클로즈가 됐거든요. 근데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으셨을 거예요. 3, 4일 동안 지금 수입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가. 자, 이 내용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시죠. 자기가 가장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시스템적으로 돈을 버냐 해서 이 책을 읽고 많은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B는 비즈니스 오너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는 거를 구입을 하는 거, 프랜차이즈 같은 스토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또 걸리죠. 그리고 전문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경영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분들이랑 이제 협력을 하면서 회사를 만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가의 하나의 유형이죠. 그런데 세 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지금 오타가 빠졌는데 큰 투자 필요 없이 아주 적은 투자 비용으로 전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르가니스트나 이런 뮤지션 일을 할 때는 20년 동안의 저희 커리어가 필요했어요. 저는 음악을 배웠어야 됐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요. 뭐 이거에 관련된 어떤 디그리라든지 뭐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5년 만에 어쨌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저는 원래 골드를 한 10년 정도 그냥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그제큐티브 골드를 4년 반 만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 사업의 시스템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서 현타가 딱 맞으면서 여태까지 정말 일했던 모든 일들은 정말 노동 수입이었구나. 그런데 노동 수입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제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체력이 되고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은 시간에 한계가 있고요. 체력에 한계가 있고요. 물론 투자하는데도 여러 가지 돈의 한계가 있는데 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산화를 지켜보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또 투자가들이 있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식에 투자하시거나 또 시스템이 돈을 굴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오른쪽은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권리 수입. 그럼 나는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저의 삶은 5년 전의 삶은 제가 봉급에만 매달려 있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수입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하겠으며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유산화를 소개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미 부자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뭐 우리 미국에 계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권리 수익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또 왜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또 유통의 변화를 저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는요,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단계를 거쳐서, 유통의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이 되었고요. 현재는 많은 회사들이 소비자 중심의 유통이 되어서 그중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직접 소비자를 연결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나요? 저희 같은 회원들을 통해서 소개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유통 단계에서도 예를 들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생각하실 때 네이버에서 하는 뭐 네이버에서 뭐 온라인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이 있잖아요. 그것과 또 네트워크는 차이가 있죠. 왜냐면 네트워크는요 가장 사실은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떤 사전 지식이 없어도 되지만 또 이런 유통 단계에서 모든 대부분의 사업은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을 하시더라도요. 내가 사입을 해야 되고 제품을 찾아야 되고 제품 배송에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본인 혼자서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회사가 모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또 좋은 그룹을 만나면 교육 시스템,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또한 다 되어 있죠. 그럼 저희는 중간적인 역할로 저희가 경험을 하고 상대방한테 그것을 소비를 제가 먼저 해보고 이 제품을 먹어보고 확신이 생기면 또 소개가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똑똑해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요즘 소비자들은요. 직거래를 통하여서 훨씬 더 좋은 질의 퀄리티의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를 들면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지 않고요. 어떤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트 제품을 굉장히 보시면 집안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명한 소비로 생활 필수품,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을 바꿔 쓰고 알리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무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으시는데 저는 정말 가장 간단한 형태로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시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을 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파트너님도 계시는데 얼마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은 일반 사업하는 것보다 쉬운 건지를 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 패턴이 그래서 변화가 돼서 요즘에 소비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하여서 이제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어떡하나요?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인터넷에도 보시면 내돈내산 해가지고 좋은 제품들 많이 공유하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포인트를 적립받고 근데 저희는 그것들을 캐시백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기로운 소비를 하면 예전에는 소비만 했지만 지금은 그 소비를 통하여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소개하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많이 어떤 뭐 좋은 레스토랑을 가거나 그럼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레스토랑 오너가 저한테 소개비를 준다는 이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좋은 거, 제가 체험했던 거,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제가 다이어트로 이렇게 건강해지고 리셋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 제 통장 잔고에도 이렇게 권리 수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차곡차곡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똑똑한 소비에서 요즘에는요 현명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경제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를 다 찾고는 계세요. 내가 엑스트라 수입을 벌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또 좋은 회사를 만나면 또한 수입 또한 무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유산화를 먼저 알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 자, 모르시면 여태까지 혹시 모르셨으면요. 이 부분을 캡처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회사의 비전은 내가 알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냐? 이미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기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을 만들었느냐? 온리 비즈니스맨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이 뉴트리션 회사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철학은 틀려지겠죠. 제가 하나의 예로
예전에 여에스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좋은 질의 비타민, 나쁜 질의 비타민을 설명을 하셨을 때 그 비타민의 질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싸게 비타민을 만들려고요, 생각을 해보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원전 터진 그곳 있죠. 그곳 근처에서 거기 야채들에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비타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기업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이거는 뭐 제조시설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인증들을 객관적으로 받았을 때, 한 가지 기억하실 사실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정부 FDA에서 식약청에서 어떤 누트리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 어떤 제조시설을 갖고 있느냐, 그게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기준의 제조시설이냐, 아니면 의약품 기준에 준하는 제조시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제품의 차이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또 제조시설은 어디에서 있는지를 아시면 그 회사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회사, 많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외부로 인정을 받는 회사들은요, 당연히 상도 많이 받을 거고요. 아니면 이런 증시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서 탄탄함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럼 뭐 저희가 뭐 어렵게 떠들 필요가 없이 이미 공개적으로 이 재정의 상태가, 회사의 재정의 상태가 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금방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장이 가능한 회사, 특별히 소비재를 다루는 회사라면 네트워크 제품 중에도 수많은 제품이 있지만 소비재를 매일매일 쓰는 소비재를 다루는 제품들은 그것이 많이 찾는 소비자들이 수요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 가능할 수밖에 없고요. 재무구조, 아까 주식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저는 다 중요했는데요. 이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도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자, 보실게요. 이 기준에 맞춰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기업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유산화라는 회사는 이 세포 면역학 박사님이신 마이런 웬치 박사님께서 이 회사를 만드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원래 걸 연구소라고 해서 진단을 하는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 뭐 이렇게 진단 시약을 만드셨던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주변 사람들, 가족을 포함해서 본인도 많이 건강이 악화가 되고 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의학으로 만들게 된 게 92년도 유산화를 창립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철학은 저는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산화라는 이름 또한 그리스와 라틴어로 합성화된 건데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품을 보면, 유산화 제품을 보면 이분의 오른쪽에 지금 사인 있잖아요. 마이러멘츠 박사. 자기의 유명한 자기 과학자의 자기 이름을 걸고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제품. 자기가 이쪽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제품을 통하여서 세포에 최적의 영양이 들어갔을 때, 좋은 퀄리티의 영양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셨고, 그걸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지금 매니아로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시게 될 거예요. 유산화 제품이 얼마나 탁월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정말 이분의 이런 철학이 당연히 담겨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네트워크 방식이요. 상점 매대가 아닌 왜 네트워크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좋은 제품은 상점 매대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수많은 유통을 통해서 사실 헬스팩을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셔야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료 플러스 많은 유통을 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시중에 마트에 나오는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유통 단계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원료는요 아주 소량 들어갔고요. 사실은 광고비라든지 유통에서 그것을 많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그 가격이 결정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헬스팩을 알게 된 다음에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정도의 성분을 밖에서 사 먹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근데 헬스팩이 이미 제가 5년 전에 이걸 조사했을 때도 600불, 700불 이상의 가치를 줘야지 실제로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우리 회사의 직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이게 인정된 제품의 우수성을 탁월하게 인정받은 것을 외부에서 인정받은 것. 많은 회사들이 뭐 우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3기관에서 인정된 뉴트리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에서 어떤 뉴트리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를 다 어떤 인증을 받고 막 밖으로 시장으로 나가라 하고 있는 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많은 인증을 검증을 받고 또 이런 또 제3기관에서 인정한 뉴트리션을 인정이 된다 그러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DR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처방할 때 참고를 하는 서적이 있죠. 그 서적에 유산화 제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CPS라고 해서 또 캐나다 약사 선생님들이 또 참고하실 수 있는 거기에서도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유산화 제품 중에 뭐 어린이 영양제, 유산이멀즈 같은 거라든지 바디락스 이런 제품도 청소년이나 어린이 영양제지만 이 CPS 캐나다 약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실 때도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영양제를 내가 먹고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 이 PDR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화 제품을 보여주면 저는 이런 제품을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거기 내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디 제조사에서 나온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 드시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북미 최고의 뉴트리션 여기 중간에 보시는 책자 있으시죠? 여기 캐나다 보건성 위임에 의해서 생화학 라일 맥 윌리엄 박사님이 위임을 받아서 캐나다 보건성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자예요. 여기에서 20년 동안 매 4년간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20년 동안 유산화가 수많은 인증과 제조시설까지 의약품에 준하는 지금 비타민을 보면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식품의 기준. 식품의 수준에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세 번째는요, 의약품 제조시설 준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 당연히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고기의 질도 프리미엄. 아주 좋은 사료를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먹은 고기와 아주 엉망인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된 고기와는 당연히 퀄리티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비타민에도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기 보시면 교보문고나 미국의 아마존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책이죠.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유산화가 20년 동안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한 거예요. 당연히 많은 인증들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조시설이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지금 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수많은 방송에서 이미 영양 전문가들이나 또 약사 선생님 또 이런 영양학자들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양제를 고를 거라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선진국의 북미의 이런 비교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거기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을 고를수록 당연히 효과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개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제품들은요. 아주 로우 퀄리티로 거의 효능을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자기가 드시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인지 예전에 먹었던 제품들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백악관이랑 마이크롬,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산호의학 연구소예요. 이거는 KBS 9시 뉴스에서도 나왔던 마이라 웬치 박사가 설립하신 사실 유산화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여기는 약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음식이랑 뉴트리션, 비타민으로만 치유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먹는 제품들이 바로 유산화에 저희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로컬 행사를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유산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너는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의사가 추천을 해서 이 병원에 가게 된 거,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근데 그 병원에서 먹었던 비타민이 유산화 비타민이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곳에 와서 회원으로 활동을 자기가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주요 제품 중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퍼센테이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제품들이 가장 많이 주요 제품으로 팔리고 있고 그게 바로 소비자들의 수요거든요. 영양제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제품들도 이게 1위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 세 번째로는 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산화가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죠? 가장 적은 유지 비용. 사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될 수 있겠지만 유산화는 우리가 먹는 제품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 비즈니스 할 때 헬스백 2개만 드시면 가게 3개 이상의 가게 유지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화장품, 샴푸, 린스, 건강식품 전부 다 뭐죠? 소비재입니다. 매일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재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은 막 냄비를 팔고 뭐 이런 뭐 고무장갑을 팔고 이런 회사들도 있죠. A사 같은 경우에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비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비재는 매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 구매 또한 정기적인 구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권리 소득을 쌓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다루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산화는 뭐죠? 세포과학 뉴트리션 회사잖아요. 저희는 화장품도 심지어 얼굴 그냥 화장품이 아닌 바르는 영양제라고 해요. 왜냐면 이 화장품에도 항산화 제품이 항산화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도 영양을 그냥 이렇게 세정하는 용도가 아니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또 상장이 되어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래서 유산화를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뉴욕 증시는 아시죠? 많은 분들이 증권을 주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세계에서 가장 진입이 어려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면이랑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 포브스지에서도 지금 이 워런 버핏의 기준에 의해서 롱런 할 수 있는 5개 회사를 뽑아라. 거기에 유일하게 유산화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실제 기사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증시에 상장되신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딱 3가지 있어요. 현재. 유산화, 그 다음에 H회사, 그 다음에 N회사. 3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가 또한 가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요. 요구에는 회사의 모든 경제사항이 다 드러나 있어. 퍼블릭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유산화가 현재 몇 년이 됐죠? 미국에서 지금 시작이 된 이후로 31년이라는 회사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요번에가 20년째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10년 이상 오래된 회사면 좋은 회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냐면 10년 동안 많이 없어지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10년 이상 유지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 딱 3군데 중에 또 유산화가 들어가니까 또 증시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다른 뭐 제품보다도 이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바로 재무구조 알려달라. 자기 증권거래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산화가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지를 알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지금 보상 플랜.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심플한 보상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가 또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다른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처럼 사실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도 뭐 아메이 제품도 썼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뭐 어떤 지인을 통해 쓰셨던 적도 있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 뭐 아토미 제품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또 제품을 전달하시거나 저에게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얼마나 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상 플랜이 제가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지금 시작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일을 시작할 때도 저희 소개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는 첫 번째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재기를 하냐? 안 한다. 두 번째, 직급이 상관없이 나중에 시작해도 가입 시기에 상관없이
제가 지금 시작하면 위에 있는 사람을 올라갈 수 있냐? 그렇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플랜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유산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못하는 분,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그랬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먹는 이 제품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첫 번째로는 바이너리. 많은 네트워크를 하실 때 보상 플랜을 고르실 때 바이너리가 가장 공정하고 심플한 대표적인 보상 플랜이라고 여러 책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누구나 20%. 이거는요, 굉장히 제가 유산화를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가입한 시기와 직급과 상관없이 저희는요, 최고 직급자가 받는 그 똑같은 20%를 차등 없이 동일하게 20%를 모든 사람이 받게 되었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작하면 그분은 3%, 똑같은 밑에 실적이 있어도 20년 전에 시작했으면 그분은 25%, 23%, 21% 이렇게 차등이 되어서 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사를 들어가시면 그거는 완벽하게 피라미드죠. 절대 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유산화가 처음에 누구나 공평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20%라는 생각에 와, 이런 회사도 있구나라는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추가 비즈니스. 무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가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추가 비즈니스는 유산화에서 양쪽으로 5,000점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한 가게당 2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중에 가장 많은 추가 비즈니스 받으신 분들이 뭐 지금 30개 이상 뭐 이렇게 되신다고 하는데 이 추가 비즈니스로 인해서 무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요, A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아무리 많이 직급을 올라가도 5천만 원 이상 되지 않는다. 5만 불 이상 되지 않는다.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를 보상 플랜 제대로 알아보시지 않고 내가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나는 열심히 해도 그 이상은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 추가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무한 소득이 가능하고 이 추가 비즈니스라는 형태는 다른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산화에서만 존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한 소득이 가능하고요. 또 감사했던 거는 가게 유지 비용은 늘어나지만 가게가 늘어나도요. 가게 유지 비용 가게가 늘어난다고 해도 가게 3개의 비용으로 내가 5개도 10개도 20개도 30개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스타벅스 매장을 3개를 처음에 가지고 했는데 내가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스타벅스 지점에서 저한테 4, 5점도 주고 5점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가게를 유지하는데 너는 비용을 3개 가게치만 내고 나머지 18개나 나머지 엑스트라는 내지 않아도 된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인 거죠. 저는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게 또 3개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게 3개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정산, 중복 매출이 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밑에서 점수가 올라왔을 때 여러 가게에서 중복으로 100% 인정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100% 인정되지 않고 단기에 제한이 있는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100% 중복 정산으로 중복 매출이 가능하고요. 또한 단기와 깊이 제한이 없어요. 어떤 회사들은 또 어떤 뭐 3단계, 나로부터 4단계까지 이런 깊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를 찾아가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분으로부터 4단계였다, 5단계였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검수 공유도 안 되고요. 그런 회사를 또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네트워크로 이리저리 방황하시던 분들을 유산화 보상 플랜을 아시고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네트워크 회사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보상 플랜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해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늘릴 수 있음. 제가 이걸 처음에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스폰서님도 좋아하시는 사실이지만 제가 스폰서님보다 지금 4단계 직급이 높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유산화 지금 1호 사업자 분모보다도요. 그분보다 10년, 뭐 7년 이상 늦게 하신 분들이 더 소득이 높습니다. 그만큼 늦게 시작해도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나는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요. 충분히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에 상관없이 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보너스 여행 등 많은 혜택들이 있죠. 더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시기
좋으실 것만 일단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너스 여행, 이거 무슨 여행인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여행입니다. 제가 달성했던 엘리베이터 여행. 엘리베이터 여행은 실제로요, 실버 아니시더라도요, 거기 가시면 어떤 분은 빌더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치버이신데도 달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계십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저는 이 보너스 여행은 누구나 가지 못하고 어떤 일정 직급 이상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산하에서는 누구한테나 공정한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파트타임으로 여행을 4연속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네트워크의 비전도 받고 또한 그럼 유사나가 네트워크 회사의 전문가들이 기준에 합하는 회사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이 가치를 전하는 이 제품, 뉴트리션 그럼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야지 전달을 하면서 왜 상대방이 영양제를 먹는 것이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유산화 제품이 또 왜 좋은지를 아시게 될 거죠.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Y 영양. 그래서 인체의 구성은요. 가장 작은 자는 세포예요. 그 다음에 조직, 기관, 기관계, 그 다음에 인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는요, 몸이 건강하려면 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 염증 수치가 당연히 낮고 독소가 없어야 되고요. 또한 영양도 최적의 영양이 들어갔을 때 몸이 제대로 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회사 지금 이유들로 인해서 이 영양의 밸런스가 많이 깨진 상태라서 우리가 영양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7대 영양소가 지정이 되었어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5대 영양소, 대량 영양소, 플러스 탄단지죠,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또 추가적으로 된 게 식이섬유, 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아프고 내 몸에 이상이 있다. 갱년기 현상이 너무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내 몸에서 이 영양소의 불균형,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대량 영양소라 하면 보통 대량 영양소는 많이 챙겨 드시기도 하고 저는 반대로 또 미량 영양소를 또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예전에 제가 살이 쪘을 때 먹었던 것이 있는데 미량 영양소는 특히 비타민 미네랄은 쉽게 얘기 드리면 뭐냐면요. 대량 영양소는요. 자동차의 엔진이고요. 엔진은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스탑이 되죠. 그런데 미량 영양소는 어떻게 쉽게 예를 드릴 수 있냐면요.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요. 5천 마일 됐을 때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자동차가 스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게 누적이 되고 그 상태로 계속 갈지 않은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동차가 가게 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 우리 미량 영양소가 부족함을 지금 바로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어떤 박사님이 죽은 사체의 시신을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연사로 빨리 돌연사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몸속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그중에 칼슘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그분이 연구하셔서 쓴 내용을 봤어요. 그만큼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한테 굉장히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사실 노화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나오고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몸이 산화가 되면 쉽게 생각하면 녹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항산화제 비타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밥은 먹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야채를 많이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몸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그러면 내가 챙겨 먹고 있는 영양소가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맨 마지막 이유를 보시면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중금속 배출. 모든 사람들이요. 첫 번째 또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해서 고열량, 고칼로리를 만든 실제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체적인 미네랄이 고갈이 많이 되어서 땅 자체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땅에서 대량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미네랄과 땅의 영양소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야채와 과일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50년 전에 같은 토마토가 아니고요. 같은 이렇게 감자가
50년 전에 감자랑 똑같지 않죠. 100% 지금 비타민 A가 감소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한국은 특별히 더 심하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지냈는데 캘리포니아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불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노출이 안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버드대 피라미드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하버드대에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합 비타민 가장 값싼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거. 사실은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야채를 7접시 이상 드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돈도 많이 들고 야채가 요즘 더 비싼 거 아시죠? 가장 값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타민 D,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타민을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버드대에서 음식 피라미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잘 챙겨 드실 때 당연히 건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트리션 선택 시 5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가,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가. 어떤 영양소를 보면 어제도 우리 카톡방에 올라온 그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제품 보면요. 비타민 B군이 완벽하게 8군이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영양소의 균형이 균일하게 공급되지 않고 또한 효능이 또 충분한가. 효능 같은 거는 이제 원료와 여러 가지 것들과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 배합도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이용률 잘 이게 높고 생체 흡수에 잘 되는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주는 게 이 오른쪽의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북미에서 영양제를 비교해서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용을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두 번째로는 제가 왜 Y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되었는지 현재는 그래서 제가 띠리잡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현재 드디어 이그제큐티브 골드가 가면서 저는 현재 이제 2가지 잠만 갖고 있고요. 주중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Y 영양에서 꼭 아셔야겠죠. 그래야지 유산화 제품을 전하고 그리고 왜 특별히 뉴트리션 선택 시 이 5가지 고려사항을 알고 계셔야지 또 이 책자를 알고 계셔야지 또 상대방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는 만큼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유산화는 행동이 답입니다. 이 제품을 알고 좋으신 걸 알지만 내가 전달하지 않고 꾸준히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정말 벌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시스템을 쌓는데도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지만 내가 이거를 제 시간 동안에 구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포기를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거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비전을 보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처럼 꾸준히 행동하면서 꾸준히 유산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유산화 회사를 정말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으시다면 보상 플랜 더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번에 또 시간이 있으면 보상 플랜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녹화를 마치겠고요.